안녕하십니까? 중소법인에서 은근히 부담이 되고 있는 명의신탁 주식, 즉 차명주식은 단순히 명의를 빌린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조사, 상속, 가업승계까지 이어지는 가장 위험한 지분 리스크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차명주식의 진짜 위험과 합법적인 해결 방향을 주요 주제로 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세무법인유련의 대표세무사 이운영입니다. 여러분, 차명주식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전에 잠깐 해둔 건데. 실제 주인은 나니까 문제 없겠지.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 하지만 차명주식은 나중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건드리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는 세무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차명주식을 감정이 아니라 국세청이 실제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명주식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차명주식은 고의적인 탈세 목적만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은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과거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조건 충족 사유로 차용하였고. 둘째, 법인의 과점주주 등 조세 회피 목적과. 셋째, 실질 대표 본인의 신용 문제로 인한 명의신탁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현재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차명 상태로 현재 남아있느냐 여부입니다. 두 번째로 차명주식 보유와 즉시 환원 시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차명주식을 다음과 같이 숨겨진 증여 가능성으로 봅니다. 증여세 리스크 상존과 상속 시 재산 누락 문제, 주식가치 평가 급등 및 세무조사 표적 대상입니다. 특히 상속 단계에서는 차명주식이 있으면 거의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내 명의로 돌리면 끝 아닌가요? 답은 아닙니다. 환원은 자동 비과세가 아닙니다. 세법상 요건 불충족 시 환원 자체가 새로운 증여로 봅니다. 과거와 현재 세금 동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명주식은 조용히 놔두는 것도 위험하고 성급히 돌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차명주식의 회수 방법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핵심 사항을 살펴봅니다. 차명주식 회수는 크게 세 가지 방법뿐입니다. 중요한 건 내 회사에 어떤 방식이 맞느냐입니다. 첫째,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차명주식 회수 방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지만 가장 까다로운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보는 핵심 내용은 1. 최초 주식 취득 자금이 누구 돈인가? 2. 배당은 누가 받았는가? 3. 의결권은 누가 행사했는가? 4. 명의자는 실질 주주였는가? 이 네 가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돼야 합니다. 실무상 중요 포인트는 입증 책임을 100% 납세자가 지므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에는 현시점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금 흐름 기록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명의신탁 주식을 저가 매매 등 양도 방식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국세청이 의심하는 방식입니다. 양도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실제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 금융 흐름을 명확히 하여 자금 출처 흐름의 완전 소명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형식은 양도이나 불인정 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셋째, 분산 증여 또는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한 정리입니다. 세금은 나오지만 가장 깔끔한 해결책인 방법으로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 리스크 제거. 2. 향후 조사 위험 최소화. 3. 가업 승계와 연계 가능. 실무에서는 괜히 버티다 더 큰 세금 맞느니 정리하고 가자는 선택도 많습니다. 넷째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명의신탁 해지와 양도 증여 등의 선택 기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입증 가능성 높은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2. 실제 소유자 입증이 애매한 경우에는 증여를 선택하고 3. 실질적으로 매매 양도할 구조 있다면 양도 방법도 가능합니다. 4. 만약 가업 승계 예정이라면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차명 주식 정리는 절세보다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고 주식 가치의 규모 금액에 따라 세부담 정도가 달라지므로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 자문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정리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1. 합의서만 쓰고 명예 이전. 2. 주주명부 단순 소급 수정. 3. 인터넷 정보 따라 단독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위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조사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차명을 인정해 증여로 과세해달라는 의미로 보여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차명 주식 환원과 관련하여 실제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를 현장 기준으로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패 사례는 지금까지 문제 없어서 그냥 환원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실패 사례에 대한 상황은 제조업의 법인 대표이고 임직원명의 차명 주식이 약 40% 정도이며 세무조사 통보받고 지금이라도 정리하겠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때 대표자의 선택은 명의자와 합의서 작성한 후 주주 명부를 바로 수정하여 즉시 본인 명의로 환원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국세청 조사관의 판단은 환원 시점에 신규로 증여 발생으로 보고 과거 명의 신탁 및 환원 시점 시가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그 결과 가산세까지 증여세 수십억 원을 부과당하여 이 경우에는 차라리 안 건드렸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패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사 중 환원. 실질 입증 준비 없이 명예 이전. 빨리 끝내자는 조급함 등 세 가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 사례로서 증여가 답이라는 걸 빨리 인정한 케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공 사례 상황은 중소기업 대표이고 명의 신탁 주식 입증이 사실상 불가하며 향후 가업 승계가 예정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표자의 선택은 명의 신탁 주식의 환원을 포기하고 단계적으로 증여 시기를 선택하여 주식 평가 시점을 분산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증여세 부담 관리, 향후 조사 리스크 제거, 승계 구조 안정화 등을 이뤘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성공 포인트는 집착버림, 최저 리스크 선택, 장기적 전략 우선의 방법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본 저의 유튜브 시청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요약하면 차명 주식은 어떻게 없앨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할까의 문제입니다. 성공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명의 신탁 주식 환원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차명 주식은 단순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명 주식은 상속 증여 가업 승계 및 세무조사로 이어지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로 정리하느냐입니다. 차명 주식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맞는 전략만이 해결합니다. 차명 주식 지금 당장 문제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실패 사례를 보며 저건 남 얘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리는 빠르게가 아니라 맞게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현명한 세금 솔루션 선택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